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는 관리사무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자, 183페이지입니다. 자, 주택활성의 자격인데요. 우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사 등이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합쳐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은 사와 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와 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주택관리사보가 났습니다.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따 보시면 자, 사는 자격증이나 편합니다. 내 보는 뭐라 편한다. 합격증서. 그래서 합격증서를 발급받으면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받은 건지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이 시행하는 자격심에 합격한 후 그럼 의심의 시식권자는 누가 된다? 국토교통장관이고 산업일공단 의인기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전문 자격이라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합격을 한다 했어요. 몇 차를 의미하는 거다? 1차가요, 2차가요? 자, 최종 2차를 합격해야 돼. 그래서 1차는 제가 시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차에 합격하면 합격증을 우리가 발급받기 때문에요. 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우리가 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자격증 발급권자는 누구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험의 시권자는 국장이 되는 것이고, 자, 자격증 발급자는 시도지사 뜻이 있어요. 그러면 보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서 주택관리사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주택관리사란 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이제 주택관리사 이제 명칭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발급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다음에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자, 그럼 요건을 갖추되 자, 자격증이나 합격증서는 누가 발급권자다? 시도지사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요건이야? 첫 번째, 위 1의 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그럼 사가 되어 있어도 합격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합격을 하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통령 영으로서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아 사의 공통점은 뭐냐? 합격증서를 발급받는 데까지는 공통된 사항이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 이 실무 경력 차이가 되는 겁니다. 실무 경력이 없는 사람은 뭐가 되고 보. 실무경험은 사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큰 의미는 없고 우리 자격증이나 합격증 발급권자는 시도사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대통령 로저는 이 실무 경력이 이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주관식도 나오고 객관식도 나오고요. 넘어서 보니까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 특별자치도사 이걸 줄여서 앞으로 시도지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심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그럼 이 경력은 합격하기 전 경력도 인정한다 하고 합격하는 후의 경력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합격한 후의 경력만 인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전의 경력도 인정한다 한다. 근데 이 경력은 예, 근무 경력을 따지는데 어렵진 않아요. 자,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자, 사가 된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5년 이상으로 사가 된 근무경이 나누죠. 근데 나머지는 다 5년인데 3년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은 사가 됩니다. 나머지는 면이다. 오, 그럼 시험 끝난 거야. 그럼 우리가 주관식 가도 소장 근무 경력 몇 년 쓰고 3년, 나머지는 5년. 객관식도 소장 경력을 5년 펴놓으면 X가 돼 있고 다른 경력을 3년 펴놓으면 X가 되겠죠.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고 이제 세부 디테일만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 자, 소자로 근무한 경력이 몇 년 이상이다? 3년. 다음은 세대수 범위가 인정이 됩니다. 몇 상부터 인정하겠다? 50대 이상. 그래서 꼭 의무관리 대상에 근무했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비의무도 인정하겠다는 거죠. 최소한 몇 세대다? 50세대. 자, 50세대부터 인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지만 우리가 주택 건설 기준이란 규정이 있어요. 주택 건설 기준이 뭐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건설 기준이야. 그러니까 50세대 이상부터가 관리사무소 설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50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소가 있다 없다? 없다. 50대 이상부터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겠다는 거. 몇 세대 미만까지만? 500세대 미만. 여기는 500세대 이상은 보가 배치 받을 수고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 형태가 나온 겁니다. 자, 가로로 보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입니다. 주상복합이라 했죠.
자, 주상복합도 5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까지만 인정하겠답니다. 자, 주상복합은 최소한 몇 세상부터 50세대, 다만 몇 세대 미만까지다. 300세대 미만. 그럼 위에는 500세대 미만이라 했죠. 이때는 300세대 미만이야. 왜냐면 이 주상복합은 현재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 나왔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입니다. 자, 주상복합도요. 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대상이 되는 거야. 다만 주상복합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땐 건축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표현 형태가 나온 거야. 근데 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정의 근무기간 몇 년상일 때 3년 있으면 그러니까 4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밑에는 쭉 다 몇 년이다. 5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몇 년 이상? 5년.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이거나 주택비지 직원이라도 몇 년이다? 5년. 수장이 아닐 때 몇 년이니까? 5년. 소장이 아닐 땐 다 5년이니까요. 다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죠. 자,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도 경비원, 청소원 및 수도관은 포함된다, 제한다. 그러면 경비원, 청소원, 수도관은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의 경우는 다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소장이 아니니까 몇 년이다? 5년. 5년.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이때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직원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업무를 담당했지만 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5년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넘어와서 자,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지도 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의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자, 공무원이라고 다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 자들이 주택 관련 지도 감독이나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을 때요. 몇 년이다? 5년. 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서 주택관리사 단체 것은 협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몇 년? 5년. 5년. 자, 위 기업 내지 민까지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이자. 그럼 한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경력을 다 갖출 수도 있잖아요. 합산 경력 몇 년일 때? 5년. 그땐 우리가 사회 자격을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관리사무장 근무기간 몇 년? 3년. 나머지는 5년. 어차피 주관식도 3년과 5년을 쓴 문제가 나고 객관식도 이게 상가호를 바꿔서 이게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서 청소원, 경비원, 소독원의 경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만 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췄을 때만 우리가 사가 되고 이 경력이 없는 분은 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경력 이 중에서 갇힌 분 계신가요? 계세요? 네, 야간부는 계십니다. 그분들은 학교가면 바로 사가 되는 거고 이 경력은 이제 보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증은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뭐 우리 시험에서 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 3년과 5년 정도만 이해하시는데 소장 경력은 3년은 사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5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쉽게 정답을 또 찾을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종종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중 하나예요. 다음은 세 번째 보니까 주택관리사 등의 격격사유 및 행정처분이다. 그럼 자, 이제 주택관리사 등자가 붙었죠. 이건 사업을 합쳐서 주택관리사 등이라 법에서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격격사유는 뭐냐?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주택관리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격격사유 및 자격 상실 사유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사람은 주택관리사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분은 시험은 볼 수 있다 없다.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을 보더라도 합격 처리가 되지 않겠다는 얘기야. 현재 저는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어느 해당되면 자격도 당연 상실되는 겁니다. 그 간혹가다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주로 이제 법규인데 우리 시험에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했었죠.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민법상 능력자인지를 배우셨죠? 몇 사람 있습니까? 세 사람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 있지. 근데 미성년자는 격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성년 시험 합격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기록이 에듀에서 갖고 있잖아. 에듀에서 그 거제도 고등학생인데요. 1학년 때 공인 중에서 합격을 한 거야. 에듀에서. 그래서 에듀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주택학생에 도전해서 합격했어요.
응? 그 3학년 때는 또 법무사 지원해갖고 법무사 공부하더라고. 걔는 서울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자격증을 많이 따놔서 노후보장을 받자 고등학생이. 응? 그래서 기록을 애들 써갖고 된다. 고등학교 2학년생. 네, 그래서 아마 그 매니저들 카운터 앞에 가면 매니저들 위에 그 모니터 있을 거야. 그래서 젊은 그 여든난 학생이 검은색 안경 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응? 그게 그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인터뷰 내용 중에 공부 과정에서 가장 기억나는 교수가 누구냐? 인터뷰 있었어요. 누구라고 했을까요? 저는 제 이름을 얘기 못하지만 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애들 홈페이지 가면 그 등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 결격세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현재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을 선고를 받으면 자격도 상실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복권되지만 현재 파산자의 지압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복권된 사람 될 수 있다 없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복권되면 파산자가 아닌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에 많이 걸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가 돼. 그럼 제가 현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 선고 받으면 자격도 상실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근고이승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년. 그래서 현재 자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돼도 2년까지는 지나가 2년이 끝나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현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근고이승의 실형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도 상실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근고이승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 항상 보세요. 같은 근고이상이라도 실형은 끝나도 몇 년째 하냐? 2년. 내 집행은 유예 기간 중일 때. 그럼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은 결격세가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자, 주택관리세 등의 자기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밑에는 일단 보지 말고 현재 제가 자격을 갖고 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 그래서 대부분 자 모든 법률에 보면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하면 3년 한 적이 있었죠. 자,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면 몇 년까지 제한한다. 2년까지 재등록 제한한다 했죠. 근데 자격증 몇 년제냐? 3년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공법계통에 보면요. 자, 등록 말소했던 재등록은 대부분 2년제 아니야. 근데 자격 취소했던 재등록은 대부분 3년제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종종 우리가 시험에 등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자기 취소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3년이 지난 사람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자 10월 16일 아니 9월 16일 날 시험 봤어요. 예? 근데 합격자표는 11월 29일 날이에요. 굉장히 기간이 길죠. 왜냐면 2차 과목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크로스 채점이다가 한 사람이 채점을 아니라 세 번 채점을 하는 거야. 하고 거기서 결격서요 확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합격자 발표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럼 현재 여기 해당되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해당되면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뭐 꼭 우리가 뭐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나 아파트 사신 분들 공동주택 관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계속 하세요. 응? 왜냐면 그 합격 시점에서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상속을 받아서 상속을 부모님부터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상속이 빚의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산석을 이렇게 받은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또 음주 이게 걸려갖고 이게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시험 보는 동안 조심하세요. 응? 그래서 주택은 국가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자격제한제도 있다는 거 보시고요. 넘어와서 자, 행정처분이죠. 뭐 얘는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해마다. 여기서 말한 주택학생의 행정처분 자격 취소와 자격증 의미한데 이번 기초과정이니까 그냥 의미만 두세요. 시험에 나올 것은 우리가 기본서 과정에서 이제 따질 거니까요. 자,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의 원안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내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일단 취소나 자격증은 누가 하는 거다? 시도지사. 이걸 시공청장으로 한번 바꿔 주시가 됐어요. 자, 우리 자격증 발급권자는 누구다?
시도의사, 그다음에 행정처분권자도 시도의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해당할 때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선택사항이죠. 자격을 정식주는 선택사항이 되는 거죠. 취소도 가능하고 정지도 가능한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임의적 자격 취소하는 겁니다. 근데 출제는 다만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아래 1, 2, 3, 4, 7 중 어느 안에 해당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럼 1번부터 2번, 3번, 4번, 7번 무조건 뭐 해라? 취소. 그럼 얘는 자격증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무조건 취소하라는 얘기야. 이걸 피적 자격 취소한 거지. 그럼 1번, 2번, 3번, 4번, 7번에 해당되는 취소도 가능하고 정지도 가능한 선택사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는 무조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한 사유가 아닌 것처럼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문제가 해마다 나오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뭐 암기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두 문자를 한번 정리해 줄 거니까요.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 취득했는데 거짓 부정이 들어가잖아. 그때 피적 자격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근고이성의 형해 선고를 받은 경우, 자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근고이성의 형해 선고를 받았죠. 얘도 피적 자격수가 되는 겁니다. 근고 때문에 징역형도 포함되고 사형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시설에 취업을 한 경우도 피적 자격수다. 이걸 이중 취업이라는 겁니다. 자격증 하나 갖게 되면 몇 군데만 걸어라. 한 군데. 근데 두 군데 이상 걸 땐 피적 자격수가 돼. 근데 꼭 공동주택만 이중 취업이라 상가나 오피스텔도 이중 취업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취업은 절대 불가해요. 피적 자격수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네 번째,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 기간에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 자격증을 당했어요.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개친죄에 걸려서 피적 자격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격 취소.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제한상 술피는 얘는 임의적이야. 얘는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정식 있는 임의적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부당이득을 지정한 경우, 자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을 했다는 것은 뇌물 주고받았다는 얘기야. 얘는 근데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자,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뗀 경우, 자 명의나 자격증을 댔죠. 얘는 피적 자격취소가 됩니다. 절대 빌려주면 안 돼요. 이 대여금지 규정은요 취소가 되면서 행정관청이 법원에 고발 조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년 이하 징역이나 또 1천만 원의 벌금형. 그러니까 절대로 대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피적 자격취소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스도 보한 경우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아홉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감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즉 행정감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도 임의적 자격 취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 9가지에서 우리가 나중에 두 문자 따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거, 금, 이, 자, 대로서 암기할 거야. 이렇게 수대중의 행정처분은 자격수와 자격증이 구분한데 임의적 자격 취소하고 피적 자격수를 이렇게 구분한다면 이해하세요. 다음에 이번까지는 기초하니까 행정처분권자는 누가 된다? 시도사, 자격증 발급권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관리업자는 등록을 했죠. 등록권자는 시군구청장이 등록마스는 영업정지 처벌하는 거고, 우리의 자격증은 시도사가 발급하기 때문에 취소나 자격정지는 우리가 시도사가 한다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자, 여기까지서 우리가 자격증제도, 그래서 보와 사로 구분되는데, 자, 사가 되겠은 근무 경력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 근무 경력 몇 년? 3년. 나머지는 5년 이상이다.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단원 넘어갑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이다. 187페이지죠. 지금부터 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겠죠. 해결할 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상식적으로 당선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자,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우선이 될까? 그게 우리 이루문에서 정답 3번 났던 거야. 모든 분쟁 해결의 원칙은 합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때는 최후 방법으로 법적 소송을 가는 거야. 근데 소송이라는 것은 판사의 일반적인 판결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만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전 전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ADR 제도로 합니다. ADR 제도. 그래서 대체적 분쟁 해결을 이제 민법에서 ADR 제도에 해서 이제 민법에서 이제 교수님 한번 거론해 줄 거예요. 자, 대체적 분쟁 해결 ADR 제도는 뭐냐? 사법적 구제 수단인 소송 이해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 제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체적 분쟁 해결엔 화해가 있고 조정이 있고 중재를 구분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그 본문에서 뭐 재판상 화해란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중재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중재는 나중에 우리 어디서 볼 거냐? 노동법 쪽에서는 중재가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조정 제도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조정이란 뭐냐? 공정한 제3자에게 맡겨서 합의를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그러니까 조정이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쟁 해결의 최우선 뭐가 되지만 합의가 안 될 땐 법적 소송이 해결의 방법이지만 그 전체에서 조정제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공정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걸 그러니까 조정제도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송과 조정을 한번 우리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해결해서 소송을 갈 거냐, 조정을 할 거냐, 조정할 거냐. 자, 소송은 자 1심, 2심, 3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장기간 소요가 된다. 그럼 기간이 길다, 짧다, 길다. 근데 이 조정은요 3심은 다 조정이 끝나버려. 그럼 기간이 더 짧다는 얘기지. 짧잖아요 조정은. 자, 그러면 소송은요 변호사 수임료 등 인지대 등 고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죠. 변호사 수임료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조정은요 자 1만 원이면 조정 비용으로 끝나버린 거야. 그럼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적게 들어가는 거야. 적게 들어가 만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조정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자 소송은 판결에서 승패가 나눠져 갈등의 앙금이 나올 때가 판사의 일반적 판결로서 그러니까 승패가 나눠지기 때문에요. 근데 주정은 뭐냐? 분쟁 당사가 협상, 절충하여 화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만한 공동체 생활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무슨 과정이 있다? 화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소송이 좋은 거다, 조정이 좋은 거다? 조정. 그래서 조정도 해마다 우리 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거 수업할 때는 조정의뢰가 세 군데가 나올 거야.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의뢰가 있고 하자 분쟁 조정의뢰가 있고 임대주택 분쟁을 구분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의뢰에서 우리가 가장 밀접한 분쟁 조정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절차 한번 볼게요. 조정 절차. 자, 이제 분쟁 당사가 자, 서류를 접수하는 거야. 이걸 조정을 신청한다 그래. 특이하게 이 조정 신청은요 항상 분쟁 당사 일방이 신청해. 쌍방 신청이다, 일방 신청이다. 일방. 그러니까 ADR 제도도 중재라는 것은 구속력이 강하거든. 쌍방이 신청해야 되는 거야. 근데 조정은 항상 사건 접수를 일방이 하는 겁니다. 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 너 조정 상대방이 너를 대상으로 조정 들어왔어. 조정에 응할 건지 거부할 건지 의사를 물어야 돼. 근데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사건 접수되면 일단 사실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고 자, 사실 조사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사전 합의 공고를 하는 거야. 야, 이 조정 나오기 전에 그냥 합의하라고 사전 공고하는 겁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될 땐 조정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자, 조정에서 이제 사실 조사를 갖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조정안을 갖고 이제 또 제시를 해야 돼. 이걸 수락할 거냐 거부할 건지 의사타전해야 돼. 수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조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상 회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자, 그러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거기 땐자 조정 절차가 불성립이 돼버린 거야. 항상 그래서 당사의 의견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거. 그 소송은 판사의 일반적인 판결 딱 끝나버리잖아. 근데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조정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넘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의 설치다. 자,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특이하게 이 공동주택 관리분쟁과 조정회가 해마다 출제가 되다가 26회 때 딱 출제가 한 번 안 됐어요. 왜 출제 안 했을까? 27회 때 출제하려고. 한 번도 안 빼놓고 출제가 됐어요. 근데 딱 한 번 26회 때 출제가 안 됐어. 그러면 올해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근데 개략적인만 이해하세요. 설치 장소가 있답니다. 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 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두고 이걸 줄여서 앞으로 이하 법에서는 중앙 분쟁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을 둔다. 이걸 줄여서 자, 지방 분쟁준에 표현한 겁니다. 자, 보니까 중앙은 어디에 두고 국토교통부, 지방은 시군구에 둔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키워드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할 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중앙과 지방 상호 비분쟁을 그러니까 취가 되는 거. 그게 하나의 공법에 공부하는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 어디에 두고 국토교통부, 지방은 시군구에 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하고 수업할 땐 분쟁 준호가 이제 크게 세분화, 물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 하나도 타이틀로 갈 땐 세 가지지만 세분하면 네 가지가 돼요. 네 가지. 그래서 하자 분쟁 조정 인허와 중앙 분쟁 조정은 국토교통부에 두둑돼 있고요. 자, 지방 분쟁 조정과 임대주택 분쟁의 조정에 따라서 걔는 다 시군구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다만 단서했어요. 다만 자,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 분쟁을 두지 않았다. 그 시군구에 공동주택 비율이 낮다는 얘기야. 그럼 설치도 효율성이 없잖아. 그때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설치하지 아닐 수도 있다. 어디 시골 쪽에 가면 시군구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응? 그렇지만 뭐 이 정도만 기억하는 겁니다. 중앙은 어디에 두고 국토교통부, 지방은 시군구. 그럼 여기서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또 단서가 있습니다. 가로 읽어보니까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관련한 분쟁은 포함다 제한다. 그럼 관리 관한 사항 중에서도 하자 간사은 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건 하자 분쟁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하자 분쟁제도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의 문제에서 하자 제도가 지시되면 오다 X다. 무조건 S가 되지. 오케이? 그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넘어서 그럼 어떤 사항을 이제 조정할 거냐? 넘어서 보니까 심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례 폐지 자격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의 사항은 조정 사항이다. 그래서 입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심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자,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관한 사항도 모든 사항이 조정 대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관리비, 사용료 및 장선 추납금의 징수 상등의 간상도 조정에 포함돼요. 다만 여기는 하자 보증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자 보증금은 하자에 관련 사항서 하자 분쟁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자, 1번 질문이 정답이 총 4번 X가 됐던 질문이 하나입니다. 4번. 자,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의 간상도 조정상이야. 근데 무슨 반 해당한다 했어요? 공용반. 이걸 전유 바꿔서 총 4번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 관리 시무란 것은 무슨 부분의 관리 시무더라? 공용 분야. 그래서 시험 지문에 전유의 등장하면 95%가 S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기본 개념만 있어도 그냥 한 문제 맞추고 가는 거야.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에도 무슨 부분만 조정할 수 있는 거다. 공용 부분만 조정 대상이지 전유분 조정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간상도 조정상에 포함이 되고요. 자, 공동주택의 층간소매 간상도 조정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공동주택에 요즘 층간소매 문제가 되죠. 근데 층간소매는요 2군데로 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공주법상 공동주택 관리 분쟁도 조정이 신청 안 하고 나중에 보면 환경 분쟁 조정이 따로 있어요. 거기도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2군데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쟁에 관한 사항도 조정사항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례가 분쟁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도 조정사항인데 다른 법령은 규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조정안도 조정할 수 있다. 근데 대통령령 떠봐도 없습니다. 없고 시군구 조례까지 우리가 알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시군구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얘가 의외로 단독 문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입주자 대표와 관련 사항 다 조정사항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정사항에 포함되고 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도 조정사항이 포함되고 돈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관리비와 상료와
장충음은 종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자 보수 분쟁은 종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자의 관련상서 하자 분쟁서 우리가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유지 보수 계량인데 무슨 분에 한해서만 공용분은 조정 대상이만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보댕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리보댕 조정상에 포함되지만 재건축은 조정상에 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혼합주택단지 간상도 주정이 가능하고 층간소매 간상도 주정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심화적으로 할 땐 층간소매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인허와 환경 분쟁인의 두 군데가 주정이 가능하다.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을 우리가 주정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중앙과 지방에서 이제 업무 분장이 되는 겁니다. 업무장. 어느 상을 중앙에서 할 거고 어느 상을 지방에서 할 건지 또 업무 분장하기. 얘도 요즘 출제비율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자, 중앙 분쟁 조정의 심의정상이야. 그럼 앞의 상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 어디서 조정하겠다? 중앙에서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둘 이상의 시군구 관할구에서 걸친 분쟁이다. 자, 보니까 여긴 동작구죠. 동작구가 있고 옆에 용산구가 있어요. 만약에 동작구 안에서만 분쟁이 발생했죠. 그러면 동작구에다 지방분쟁 조정을 신청한다는 얘기야. 근데 동작구와 용산구에 걸쳐 분쟁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들은 어디서 하겠다? 중앙에서 걸쳐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자, 시군구에 지방분쟁 조정인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분쟁 앞에서 자 공동측의 비리 낮은 시군구엔 설치한다. 근데 그 시군구에서 발생한 분쟁은 중앙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 조정의 조정을 신청한 사건 분쟁도 중앙에서 조정했다. 근데 특이한 건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조정은 항상 쌍방 시청, 일방 시청. 일방 시청이야.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지방 분쟁 내 관할 조정을 분쟁 조정성을 우린 중앙으로 올라갈 땐 합의를 통해서 갖고 오라는 얘기야. 그땐 중앙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쌍방 시청, 일방 시청. 일방시고 지방 분쟁조정의 심의정상을 중앙으로 올릴 땐 합의해서 갖고 오면 중앙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정답 가장 많은 거죠. 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서 발생한 분쟁이다. 그러면 하나의 관할구에서 발생했지만 몇 세상부터는 500세상부터는 어디서 조정하겠다? 중앙. 그럼 500세대만 어디서 사는 거고? 지방. 500세대 미만은 지방 분쟁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다음 5일상부터는 무조건 중앙에서 관장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방분쟁 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 조정에 이송한 분쟁도 중앙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어디서 하는 거다? 지방.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즘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몇 상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500세대 이상. 그러면 관할구에서 발생한 둘 이상의 신구의 관할구에 걸친 분쟁은 또 세대수 관계없이 무조건 중앙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중앙부터요.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그러면 분쟁사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한 것도 중앙에서 조정하는데 요즘 500세대 이상이 또 키워드 정답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의 조정상이 아닌 건 결국은 어디서 하겠다? 지방. 그래서 중앙분쟁 조정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의 분쟁은 지방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쟁인데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올해는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인은 지방과 중앙으로 세분화됩니다. 중앙은 어디에 두고? 국토교통부, 지방은 시군구에 둔다. 그리고 모든 분쟁 해결의 원칙은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안 되든 최후의 방법이 법적 소송이야. 근데 소송을 가기 전에 전체에서 조정제도가 있다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서 이제 자 198페이지입니다. 자, 대의무 관리가 나왔어요. 자, 대의무 관리란 것은 관리사무소와 행정기관의 업무 관계를 대의무 관리하는데 그래서 법정교육이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준 거 하나고 우리는 또 주관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자, 법정교육은 네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몇 가지겠다? 네 가지. 그 네 가지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거야. 필요적 교육이라는 게 있고 임의적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필요적 교육이라는 것은 자,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받아야 된다. 임의적 교육은 선택상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피적 교육이 있고 임의적 교육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시식권자에 따라 시도사가 시하는 교육이 있고 시구처에 시하는 교육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건 대모관리니까 이제 시식권자로 나눠서 볼게요. 시도사가 시하는 교육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 수험객의 주종교육이 납니다. 중인데 뭐 첫 번째는 또 빈출 문제 하나인데 그냥 이해만 했어요. 자 관리 주체는 장기 승객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가 3년마다 검토하는 겁니다.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우리가 추정하는 거거든요. 자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전환 바에 따라 시도사가 시하는 장기 승객의 비용산 침해 공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 교육이다, 임의적 교육이다. 임의교육이야.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근데 누가 누구라 이건 갈치가 관리 사무자라금. 그럼 교육 대상자는 관치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 사무장이 대상자죠. 그래서 이 지문 자체를 소장을 입주자 대표로 바꿔서 또 두 번 정답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는 누구다? 관리 사무장이 되고 자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는 거다? 시도사. 그래서 우리 시험의 시권자는 시도사가 교육권자가 되는 겁니다. 하고 항상 법정 교육은 교육 내용이 있어야 돼. 교육 내용은 자 장기성에 따른 비용산출과 공사 방법이 교육 내에 포함돼. 그래서 비용산출 뭐냐? 여러분들 썰견시에는 이제 앞으로 적산을 배울 거야. 그 적산이 이 비용산출 강제. 그래서 아파트도 자 도장공사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도장공사 때 페인트가 몇 통이 필요한 거냐? 몇 통이 필요한지 이게 비용산출에서 적산이 되는 거야. 우리 방수공사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방수기 얼마가 필요냐? 벽돌도 몇 장이 필요한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정밀수량 같은 거 계산 문제를 시험에 볼 거예요. 그때 적산 때문에 들어온 거고. 자, 공사 방법 뭐냐? 뭐 도장공사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방수공사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포함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설교육을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의 주종교육 있고 교육 대상자는 관리 사무장이 교육 대상자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요. 자, 주택관리업장의 교육이다. 얘가 이제 올해 또 취재는 얘도 거의 나오다시피 해요. 자, 주택관리업장의 교육인데 등자가 붙었죠. 그래서 법에서는 주택관리업장 교육이라 표현하지만 자 이걸 우리가 공동주택관리과 윤리교육이라 표현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이제 교육 대상자로 참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교육 대상자인데 자 교육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 배치 교육과 배치형 교육이라는 게 있어. 일단 보겠습니다. 이건 강연 교육이에요. 자 주택관리업자 자 주택관리업자는 것은 등록을 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시도사로부터 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받는 것은 의무적상, 임의적상, 임의적상이야. 의무적상이야. 그 때문에 이 교육 대상자가 이 교육을 받지 않을 땐 500만 이하 갑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일단 주택업자 무시하고 자 주택관리사 등이다 표현했습니다. 그럼 자격을 취득했죠. 취득했다고 교육 대상자가 아닌 겁니다. 취득하고 반드시 소자로 배치받아야 돼. 배치받고 있다 보면 3견의 교육을 받아야 돼. 몇 개를 받는다? 3개월. 만약에 배치받은 애 3견의 교육을 받으면 이번 따라 500만 이하 갑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걸 배치교육이라는 거야. 그럼 이 교육도 누구부터 받는 거다? 시도사부터 교육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공주법상 주택관리업장의 교육과 자 장기성의 주종교육은 시도사가 시권자만 이해하세요. 근데 다만 얘가 자 이 경우가 나서 후단이에요.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은 자 자격은 취득했다 안 했다. 근데 배치 받기 전에는 얘기예요. 받으면 자 국토교통부의 전환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럼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배치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장의 교육금을 이행할 수로 본다. 그러면 자격을 올해 취득했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 배치 전에 교육을 받고 배치가 되면 우회 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 배치 교육과 배치형 교육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배치 교육은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다음 배치는 받을 수가 있다 표현되어야 돼. 만약에 시험점에 보세요. 이게 공법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은 국토교통부의 전원 바에 따라 자 공동주택 관련한 교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X 때 받을 수 있다. 이 편 형태가 나야 돼. 공부는 받아야 한다. 받을 구문제도 취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치교육과 배치형교육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자 넘어서 휴면교육이라는 게 있답니다. 휴면교육. 이건 뭐냐? 관리사무자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 자격은 취득했는데 배치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은 상태예요. 자 배치 예정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 또는 주택업체 임직원으로서 종상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전원 바에 따라 시도사로부터 시도사가 시하는 공동주택 관련 교육과 교육을 이수해야 소자로 배치받을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사가 되든 보가 되든 자 배치 예정을 받았어. 예정인데 실무 경력이 없는 분이 바로 배치받으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경력을 한번 따지고 있던가. 예전부터 직접 몇 년 안에서 5년 안에서 자 소장이나 관리기구 직원이나 주택업체 임직원으로서 경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아야 소자로 배치받을 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휴면교육이란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뭐냐? 몇 년 동안 경력이 없을 때다. 얘가 이제 주관식과 객관식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사전에 미리 교육을 받은 거죠. 배치받은 자가 받은 거잖아. 그럼 사전에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이 경우 공동주택 관련한 교육과 교육을 이수하고 즉 휴면교육을 이수했다는 뜻이에요. 이수하고 관리사무소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의 기억에 따른 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럼 휴면교육 받고 배치받았잖아. 그럼 배치 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합격증 치다고 그때는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걸 정기교육이다 표현하기도 하죠. 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자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의 기억 또는 니네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의 전원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교육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럼 배치받았어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몇 년마다? 3년. 이게 우리 집에서 또 주관식 같던 숫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과 무슨 교육을 함께 받는 거다? 윤리. 그래서 우리는 또 윤리를 갖추고 얘가 주관식에 갔던 문제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업체의 교육인데 이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장기승의 주종종 교육하고 자, 주택업체의 교육은 누가 시권자다? 시도지사 시권자고 배치 교육과 배치형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배치 교육은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다음 배치 교육은 받을 수가 있다. 자, 휴면 교육은 예정일 직전 몇 년 안에서 경력이 없을 때 5년. 그다음에 보수견 몇 년 주기 받는다? 3년. 이게 다 강행 교육 때문에 얘는 출제점도 아주 높은 문제 하나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입주자 대피 구성 교육이야. 이걸 입대의 구성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입대의 운영 및 인력이다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전바에 따라 입주자 대피 구성원 여기서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은 동별대표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성원에게 입주자 대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미 인력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요. 실시할 수다 실시한다. 한다. 그건 시시권자 입장에서는 의무적 실시예요. 오케이?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실히 이수할 의무만 있는 거야. 그럼 성실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아니에요? 동대표가 어떻게 다 성실할 필요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교육은 시권자 입장에서는 의무적 교육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적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입대 구성교육 안 받다고 과태료 때리면은 누가 입대 구성을 하겠습니까? 입대 구성이 또 직장생활하는 동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 교육이야. 근데 무시하시고 자 입대 구성교육은 누가 시권자다? 시군구청의 시권자다 이해하세요. 이것도 취점도 아주 높은 문제죠. 하나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자, 입주자 등의 교육도 있네요. 3번에 보니까 자, 시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일의 교육을 입주자 등에도 지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입대 구성인 동별자 외에도 입주자 등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 받을 수가 있다. 근데 희망해서 교육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교육비용이 달라져.
만약에 입대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갔잖아. 근데 그 비용을 상인으로서 입주자 등이 부담해 줍니다. 아니 동대표 자기 돈 내고 교육 받으면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입대 운영 경비란 게 있어. 그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입주자 등이 희망해서 받을 때는 아니에요. 관리비 아니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돼. 응? 그게 어차피 이 교육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부담 비용으로 교육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걸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의 자료로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다음 이제 마지막 교육입니다. 방법 및 안전 교육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사람은 국토교통 및 전환파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구청장이 시하는 방범 교육 및 안전을 받아야 한댔어. 그럼 교육대행자가 받는 것은 의무적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교육대행자가 이 교육을 받을 땐 500만 이하 값대가 지금 강행유적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교육을 받으라? 시도지사, 시구청장. 근데 누가 받을 거냐? 자, 첫 번째 경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럼 수장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수장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 경비반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과 경비 책임자가 대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썰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육대상자로서 누구에게 교육을 받으라? 시구청장. 그래서 이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으면 500만 이하 값대가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받을 수 있다 받는 차후에 정리할 것이고 이것만 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교육 시식권자도 같아진다 달라진다. 그래서 장기 성객 중교육과 중정교육과 주택관리업종의 교육은 누가 시식권자고? 시도지사. 자, 입주자 대피 구성원 교육과 방법 및 안전교육은 시구청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와서 이제 행위허가 기준 부분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